민주당이 결국 파국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의 민주주의 절차마저 짓누르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선호투표를 이재명 대통령의 레거시라며 밀었던 황명선, 여기에 동조했던 강득구는 분명 책임을 물을 때가 올 겁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민주당을 지켜야 할 이유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 선호투표 도입기로 친청 이성윤 사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다음에 결선 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 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 밀어붙인 거죠. 자, 여러분들 일단 주식부터 빨리 다 터시길 바라고요. 지금 안 털면 그냥 묻어두고 주식창은 당분간 쳐다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타이밍 놓쳐서 많이 물렸다, 이런 분들은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도 아직 수익이 나 있다 그러면 일단 털고 보는 게 순서다 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쳐 날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말고는요, 해석이 안 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선호투표제가 대통령의 뜻이라고 최고위원들을 설득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정현행 감사합니다. 전화행동합시다. 그것도 방법이죠. 이렇게까지 해서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러면 당이 쪼개진다는 걸 모를까요? 대통령의 뜻이 당을 쪼개는 겁니까? 이렇게 뽑은 당대표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선거의 핵심은 효율이 아니에요. 승복입니다. 승복. 승복할 수 있는 룰은요, 그 방식이 조금은 비효율이라고 하더라도요, 가장 적합한 룰인 겁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핵심이죠. 그렇다는 건 반대하는 소수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하는 소수가 다수의 의견에 승복할 수 있는 룰이 가장 민주주의적인 룰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민주주의란 제도가 갈등을 봉합할 길이 없는 제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선 투표를 놔두고 갈등이 뻔히 기다리고 있는 선호투표제를 이렇게 무리하게 도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정신입니까? 민주당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대 전당대회 중 가장 더러운 전당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 직전에 룰을 건드리는 짓은 상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요, 최고위원회의에서 표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표결을 했다면 이성윤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결정이 난 이후에 결선 투표를 주장했던, 선호투표제를 반대했던 분들은 그대로 함께 있더라고요. 이거는 표결조차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결, 민주주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민주당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꼴 보려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걸까요? 국민들의 분노가 두렵지도 않습니까?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했던 짓과 다른 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본 민주당 중에서 역대 최악의 민주당을 보고 있다. 진짜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화가 너무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밭을 가는 것뿐입니다. 압도적으로 정청래를 당선시키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선호투표제가 김민석에게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기는 하죠. 그렇다고 압도적으로 김민석에게만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싸움을 많이 해봤죠. 우리는 이런 싸움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겨왔어요. 물론 대통령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점이 너무나 낯선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이겨왔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전투력을 더 끌어올려야 돼요. 더 신나게 정청래를 밀어야 합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김어준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오바를 떨잖아요. 반대급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똘똘 뭉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신나게 해봐야죠. 정청래 후보 출마 선언 보셨잖아요. 낙담하지 맙시다. 처지지 맙시다. 자기 대선 출마까지 포기하면서 민주당을 지키려는 정청래 옆에 우리가 있다는 걸 보여줍시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저들이 더럽게 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더러워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정청래와 함께 신나게 행복하게 투표에 임해 봅시다. 이번 전당대회 끝까지 가 봅시다. 알정찍. 알았어, 정청래 찍을게. 정청래가 살아야 민주당이 살고 1인 1표제가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 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만드는 힘은 국민 여러분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미쳐 돌아간다고 고개 돌리지 마세요.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만드는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낙담하지 말고 고개 돌리지 말고 지치지 맙시다. 우리는 노무현과 함께하는 민주시민입니다. 그런데 저 따위 놈들에게 진다고요? 질 수 있습니까? 저는 질 수 없어요. 저는 노무현의 이름을 걸고 이 싸움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개 돌리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싸움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럼 무조건 선호투표제로 갈 수밖에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 보이거든요. 자, 당원을 보면요, 당 대표는 결선 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당규로 가보면 되잖아요. 당규에는 당대표 선거,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데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군당원대 준비위원회에서 정한다. 최고위원회 당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결선 투표 등이 아니라 결선 투표잖아요. 그리고 결선 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이 선호 투표가 아닌 것도 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뜯어 고치는 거예요. 자, 선호 투표, 결선 투표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의 한 종류로 선호 투표를 집어넣는 당규를 개정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얘네들이 당원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게, 보십시오.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원내대표,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데요.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선출 방식과 절차, 당규로 정하는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30일까지 확정한다. 이게 당헌입니다. 자, 당규를 개정해서 선호투표로 갈 수 없어요. 후보자 등록 개시일 전 30일. 이러니까 당헌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선호투표는 당규만으로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당규 개정해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30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당헌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투표로 끝까지 갈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뜨거웠던 최고위원 회의 현장에 또 계셨고 또 발언도 하셨는데 선호투표제 어디로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아마 또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두 가지 내용 중심으로 오늘 좀 달려볼까 합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일 거다 많이 예측들을 했죠. 오늘 이제 2시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 역시 나 홀로 소통관에 섰습니다. 한 뭐 25분인가 30분 가까이 발언을 했죠. 금요일 날 예, 기자회견장 소통관 예. 그걸 제 이름으로 빌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않게 기재부 관련 기자회견이라고 네. 월요일 2시에 잡아놨는데 이거 오늘 아침에 TV조선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나도 그거 난 깜짝 사실은 놀랐어요. 알고 있었거든. 아 그래요? 그 사실을 근데 네. 김영환 의원인지는 모르고 알고는 네. 있었는데 네. TV조선에서 단독이 나오더라고. 도대체 첩자가 누구야? 그러니까 분명히 8시에서 9시 사이에 전달한 사람이에요. 하여간 정청래 당대표 쪽도 첩자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 보좌진 한번 좀 스크린해 보세요. 저희 보좌진은 절대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기재부 거야? 관련 기자회견이라고 제가 알려줬기 때문에 다 기재부 뭔 기자회견인지 우리 보좌진도 몰랐습니다. 파악을 해봐야 돼. 네. 자, 그래서 일단은 하이라이트 영상 저희가 다른 데서 아무도 안 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핵심 메시지만 딱딱딱딱 한번 잘라봤어. 워낙 핵심 메시지가 많았는데 저희 나름대로 본인 자화자찬한 거 싹 빼고 나 이렇게 살았어. 이건 대부분 알잖아요. 정청래 당대표 어떻게 살아오신지는. 그거 싹 걷어내고 메시지 중심으로 키 메시지 중심으로 한 2분 정도를 저희가 정리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저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완벽하게 100% 마무리하겠습니다. 1인 1표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1인 1표제를 사수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은 강력한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합당 의견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당원들께 죄송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캠프 사무실을 따로 임대하지 않겠습니다. 당원들께서 당대표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범민주 진보의 통합과 연대를 추진하고 완성하겠습니다. 민주당 정체성에 가장 맞는 제가 통합과 연대의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김대중 지지자, 노무현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합니다. 분열의 언어, 조롱과 혐오, 멸칭의 언어를 쓰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당원 주권 시스템 개혁 공천을 단행하겠습니다. 신인 어드밴티지도 고민하겠습니다. 특별히 호남은 개혁 공천을 하겠습니다. 총선 인재 영입은 외부 인사 50%, 내부 발탁 인사 50%로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하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은 전략 지역에 배정하고 1명은 평당원 청년 중에서 선출한 후 당선자를 지명하겠습니다. 의원총회를 실시간 생중계하겠습니다. 전당원 투표제로 당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겠습니다. 당내 상설기구, 가칭, 사이버 클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다울 때 가장 강했습니다. 정부의 민생 성과와 당의 개혁 역량이 상승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는 저를 지켜주십시오. 야,
아니, 일단은 제가 그냥 느낌은 군더더기가 없죠. 없고요. 당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오늘 다 녹아냈다. 출마 선언문에. 일단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씩 하시죠. 그 정청래 대표는 제가 옆에서 보면 민주당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여러 사람들이 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당 대표 되면 대통령하고 좀 마찰이지 않겠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두고 보십시오 하는 그 각오의 결기를 보여주잖아요. 예.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은 정청래가 목을 걸고 지킬 겁니다. 그게 정청래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당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권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거 아마 되게 이 당 대표직을 총선과 연계하고 공천과 연계하고 자기 세력 만들고 자기 계파 만들고 하면서 대권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굽니까? 모릅니다. 야. 네, 그건 모르고 정청래는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당을 민주당답게 만들자는 게 정청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까지 열자는 게 정청래 각오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박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대표를 제대로 해보셨던 분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대표를 안 해보신 분이나 혹은 대표를 허투루 하신 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좀 뭐 알찬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서는 저는 딱 그 모범적인 그런 출마 선언을 해 주셨다. 제가 한때 또 이렇게 논술 선생 해봤는데 일타 강사. 예, 저 뭐 이런 거 평가하고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비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예. 기문이 없어요. 그리고 주어 서술어. 예, 그리고 깔끔하고 명료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용이 말 그대로 당 대표로서 무엇을 해야겠다. 그리고 당 대표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교과서적인 이런 좀 뭐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당원들이 지금 이렇게 바라고 있는 바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 역시 정청래는 당원 주권주의자이구나. 그리고 다수 당원의 마음 뜻을 정확히 꿰뚫고 그 마음과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근데 종종 보면은 당원의 마음, 당원의 뜻을 설계하고 기획해서 통제하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엘리트주의자이고 당원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항상 내가 무언가를 설계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끌어 가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정청래는 확실히 민주주의자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해준 그런 출마 선언이 아닌가.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10분간 우리가 들을 뻔했어. 이해하는 과장님은? 저는 그 지난 당대표 선거 때는 네. 그 정청래 후보께서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께서는 일만 하십시오라고 했었거든요. 아, 기억나네요. 네, 네. 저는 그 문장이 계속 기억에 남는데 이번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저는 그 한 문장이 저는 민주당과 대통령을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는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마지막에 한 말씀. 네. 네. 마지막에. 저는 그게 이 사람이 이 당대표를 하면서 당원들과 쌓아온 서사가 깊지 않으면 감히 이런 이야기를 당원들한테 못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자신감도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 그 전날 이 당대표 후보들한테 막 4대1로 공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좀 되게 마음도 좀 찡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전에 선거에 나왔을 때는 그때도 10대 공약을 발표를 하셨었거든요. 이번에도 10가지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3대 개혁들 그리고 이제 뭐 당원 복지나 그리고 정당 개혁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 공약을 이야기하는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졌고 네. 그 폭도 되게 깊어졌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청년 최고위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가 뭐 민주당이 청년도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당장 룰을 무리하게 바꿔가면서 하는 이런 청년 최고위원 제도가 정말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거는 총선의 공천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 파격적인 공천 방식은 처음 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이 실제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다음 총선이 좀 기대되고 네, 실제로 이런 방식을 만약에 정청래 대표님께서 뭐 다음 대표가 연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은 다른 후보들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참 좋게 봤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2대1, 3대1로 공격받는 뭐 후보 간의 공격뿐만 아니라 뭐 지금 그 정청래 당대표를 공격하는 당원들 일부 당원들이 있고 또 이제 작전 세력들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뒤섞여 있죠. 그리고 누가 봐도 의원들이 지금 뭐 대놓고 하는 의원들도 있죠. 물밑에서 김민석 후보를 뭐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흐름도 있고 또 대통령 뜻이 거기 있다라고 노골적으로 팔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 좀 불쌍하다. 연민의 정 이런 정서들이 꽤 있어요. 특히 이제 4050 이 그 연령층에서는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 정체성에 대한 굉장히 최근에 고민이 깊어졌고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좀 더 강화됐는데 사실 오늘 출마 선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가장 늦게 지금 출마 선언을 하는 셈이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도 아주 그 새겨볼 대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일단 이 항상 선거는 컨셉과 포지셔닝이 중요한데 컨셉과 포지셔닝을 잘 잡았다 제 느낌에. 그러니까 이제 개혁 당대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고요. 그다음에 선당우사 정신을 갖는 사람이 당대표에 나서야 한다. 콩밭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나서면 안 된다. 대선의 뜻이 강한 사람이 나서면 이게 산으로 간다를 사실 빗댄 거예요. 본인이 먼저 결단을 내리시면서 대선 불출마 얘기하면서 사실 김민석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게 이제 포지셔닝이거든. 그다음에 이제 당원 주권 이재명 지킴이 끝까지 지킬 사람 이재명 지킬 사람 나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자기 정치한다고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도 메시지를 계속 보면 누가 탈당해서 남해당 후보 대선 후보를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정치인의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얘기도 한 가운데 오늘 이제 대선 얘기까지 딱 꺼내니까 이게 자기 정치할 사람과 선당우사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극명하게 좀 비교되는 이런 어떤 노림수 포지셔닝 상당히 이제 빛났다고 보고 저는 어떤 층이 움직일까 이 출마선을 보고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박빙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호남에서 움직일 것 같다. 왜냐하면 호남 개혁 공천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인들한테 어드밴테이지를 주겠다. 그 얘기는 신인들 가점이 그동안 25점인데 예를 들면 이거 30점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거예요. 그리고 호남 개혁 공천은 호남에서 더 특별한 뭔가에 누구나 그렇다고 컷오프를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뛰긴 뛰더라도 호남에서 신인 더 가점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파격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차기 총선을 고민하는 호남의 지금 현역원들한테 도전장을 내려고 하는 정치인들은 굉장히 고무됐을 것 같고 사실 이게 호남 민심에 부합하거든요. 호남의 국회의원들 마땅치 않은 호남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깥 못했다라고 보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 표심이 좀 움직일 것 같고 그다음에 스윙보터 김민석인지 정청래인지 김민석인지 좀 아리까리하다. 좀 고민된다 하는 분들에게 메시지 소구력이 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담담하게 이야기하면서도 딱딱 할 얘기를 쭉 했고 특히 기자회견이 더 백미였다고 봐요. 뭐 선호투표제든 뭐 여러 얘기 쭉쭉쭉 민감한 얘기를 다 물었는데 깔끔하게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